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딘입니다. 현재 저는 오클랜드 지금 백패커에서 잠시 지내고 있고요. 이제 출국 전에 이제 제가 어제 차도 팔고 해가지고 이제 좀 사람들이 좀 흥미가 있어 할 만한 세이빙에 관련해서 제가 얼마나 세이빙을 여기서 뉴질랜드에서 했는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뉴질랜드 오시면은 뭐 세이빙이 힘들다 물가가 비싸다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어쨌든 간에 이제 돈 관련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흥미롭고. 그래서 저의 모든 것을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페이에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좀 하고 제 세이빙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 일은 3군데에서 했고요.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에서 2곳, 웰링턴에서 1곳. 이제 공식적으로 일한 곳은 3곳 정도 되고요. 그 3곳의 페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고 홀리데이 페이도 이제 헷갈려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다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오클랜드에 있었을 때 그 메인잡, 그 베드포드에서 일했던 거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베드포드에서는 시급 26불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가끔씩 이렇게 그 주에 좀 매출이 좋으면은 이렇게 보너스도 조금씩 이렇게 나왔던 그런 형식. 그리고 밑에 스태프 그 펄체이스 돼 있는 거는 가게에서 뭐 먹을 때 이제 지불을 하지 않고 제 계좌로 이렇게 올려서 나중에 그 주급을 받을 때 그거 빼고 받게 되는 그런 거고요. 그렇게 세금 다 떼고 총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제일 밑에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포드에서도 한 6개월 정도 일하면서 이제 홀리데이 페이가 쌓이는데, 6개월 일해서 세금 떼고 1100불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오클랜드에서 세컨 잡을 했던 곳이고요. 여기는 시급은 27불 받았고, 여기도 가끔씩 매출 좋으면 보너스도 가끔씩 나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웰링턴에서 받았던 기본 페이슬립이랑 홀리데이 받았던 페이슬립을 이제 한번 또 공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일 위에 검은 색깔 동그라미 올디너리 되어 있는 게 기본 시급이고요. 기본 이 시급으로 27불을 받았고요. 그리고 밑에 엑스트라 올디너리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금토에 일할 때 밤 10시부터 이제 새벽 4시까지는 야간 수당 그런 느낌으로 해서 추가로 5불을 더 받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이제 시급이 5불이 올라서 32불. 여기는 보너스는 따로 없었지만 이게 있어가지고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의 홀리데이 페이가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퇴직금 개념인데, 일을 하는 만큼 그 홀리데이 페이라는 시간이 쌓이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나중에 퇴사할 때 이거를 다 돌려받거나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그 돈 받는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건 일하는 시간만큼 비례해서 늘어나는 거라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국가 공휴일이 월요일이면 제가 원래 매주 월요일마다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총 2.5배를 받게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날 일하면 시급을 1.5배 받고요. 그리고 풀로 일했으면은 그날에 대한 대체 휴가를 또 하루를 따로 받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시급이 1.5배가 되니까 1.5배, 그 다음에 하루치를 더 받아서 총 2.5배가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내가 이날 일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불러서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요청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됐다, 원래 일하는 날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이 하루에 대한 보상은 못 받고 그냥 1.5배만 받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식리브라고 있는데, 식리브는 이제 아플 때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인데, 이건 6개월 이상을 일해야지 쓸 수 있는 거고 6개월 이하로 일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제 그 위에 동그라미가 원래 일하는 날인데 국가 공휴일인 경우에 받는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그냥 일하는 시간만큼 이제 축적된 홀리데이 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이걸 다 홀리데이 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나중에 일하는 중간에 이제 유급휴가로 쓸 수 있고, 그거 아니면 마지막에 한 번에 이렇게 저처럼 텍스 떼고 다 한 번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후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에 받아야지 좀 기분이 좋잖아요. 혹시라도 뭐 홀리데이 페이 관련해서 잘 모르겠으면 댓글 적어주시면은 제가 또 한번 또 열심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제가 말주변이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 세이빙에 관해서 얘기해드리면, 제가 아마 갖고 왔을 때 처음에 150만 원을 환전했고, 그리고 차를 산다고 한 4,500불 정도를 환전했던 것 같아요. 한 6,000불 정도를 제가 한국 돈을 환전해서 가져왔던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차를 팔고 이거 현금으로 1,000불을 받았고요. 나머지는 이제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지금 제 계좌에 지금 당장 있는 돈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제 계좌에 지금 13,600불 정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4,600불을 제가 지금 제 계좌에 가지고 있고요. 근데 14,600불에서 이제 굳이 이제
따지자면 제가 이제 가져올 때 한 하나돈 150만 원을 환전해서 왔고, 그리고 차 산다고 한 4,500불 정도를 더 환전했어요. 그러면은 뭐 대충 한 6,000불 좀 넘을 것 같은데, 여기서만 6,000불을 빼게 되면은 한 8,000불을 세이빙했네요, 1년 동안. 근데 제가 1년 동안 이제 뭐 아끼면서 쓴다고 썼지만, 그래도 뭐 로드트립 4주 총 2주 이렇게 포함, 그럼 넉넉 잡아 뭐 한 4,000불 여행한다고 썼던 것 같고, 로드트립으로는 뭐 중간중간에 짜잘한 여행도 있었고 한 8,000불, 9,000불 정도 될 것 같고요. 총 실질적인 세이빙 금액은. 깜빡하게 세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짧게 드리자면, 뭐 세컨잡 하면 세금이 많이 떼인다 이 말이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틀리고 어떻게 보면 아닌 말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게임으로 시작하는 텍스 코드를 시작해서 메인잡을 시작하고, 근데 그 주급을 연봉으로 계산해서 이제 연봉 뭐 5만 불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세금이 떼인데, 그게 보통 한 17.5% 정도 돼요. 세컨잡을 구하게 되면 이제 S 코드가 붙는데, 그러면 메인잡의 연봉 예를 들어 5만 불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세컨잡이 한 3만 5천 불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8만 5천 불이잖아, 1년에. 이거 세컨잡에 대해서는 이 8만 5천 불에 대한 세금이 매겨져요. 그래서 세금이 한 30% 이상 뭐 떼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저도 그래서 세컨잡 할 때는 원천 징수는 30%가 넘게 떼였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1년 다 채웠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맞아요. 그러면 더 뱉을 것도 없고 내는 것도 없을 거고요. 근데 4월 1일부터 12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뒀다. 그러면 1년치를 일한 게 아니라서 그 나중에 세금 정산될 때 그만큼 1년치를 돈을 벌지 않았으니까 세금을 더 많이 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받게 되는 경우고, 원천 징수로는 많이 떼이지만 세금 정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똑같다. 그냥 번 만큼 세금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의 뉴질랜드 홀리데이 페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세컨잡, 텍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의 세이빙까지 공개를 이렇게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제가 지금 뉴질랜드에 좀 대한 지식을 좀 갖고 있을 때 얼른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얼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뉴질랜드 단톡방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한 100명 정도 있는데, 이제 그 방 이제 링크는 이제 여기 설명란에 보시면은 들어있을 거예요. 저 말고도 다른 분들 많이 있으니까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남은 일정을 오클랜드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여행 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